지난 3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공식 선언한 한 재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선두주자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태규 의원. 정치가 정말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가,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는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본심은 그런 노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개혁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태규 의원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 7월의 국회. 이른 아침 의원실로 출근해 쌓여있는 현안 자료들을 살피며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이태규 의원. 의원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행정부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질문을 할 수는 없거든요. 책장을 빼곡히 채운 서적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소신을 엿볼 수 있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보다 저는 이제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성실성이나 내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나아야 된다, 그런 자세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전국을 지역구로 여기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태규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20대에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연달아 재선에 성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정치와 실력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태규 의원의 주최로 한국교육 미래전략 포럼이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금부터 한국교육 미래전략 포럼 창의와 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이번 포럼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가 교육개혁을 말했지만 그동안 책임있게 국가 차원에서 교육개혁이나 사회적 공론화 노력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교육개혁에 대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 이태규 의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수님들도 멈추는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정말 맞았나. 적응력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점수 높이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되지 않나. 줄 세우기식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교육과정 문제, 수업 문제, 교사의 전문성 문제, 환경, 시설의 문제 등등 해야 될 과제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그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교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해온 이태규 의원.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는 이 시간들이 우리 교육의 걸림돌을 넘어서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해본다. 시도교육청 감사 때 교육감들하고 이런 부분들, 초중등 교육 현장의 변화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러면 뭔가 좀 더 발전된 어떤 그 개혁 방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제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에서 이태규 의원을 다시 만났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에 퍼져 있는 사실 민간 외교관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임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2003년 제외 동포 교육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시작돼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해외 한국어 교육자들과 현지 교육 행정가들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성장했다. 20개국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10개국에서는 한국어를 대학 입시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교육행정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천여 개의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돼 2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한류를 통한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과 해외 한국어 교육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세계의 한국어 공부 열기가 확산되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튼튼한 우정의 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것만큼 훌륭한 공공 외교의 성과 그리고 이것만큼 세계인과의 좋은 소통 전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이날 이태규 의원은 한국어를 계기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응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해외에서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적극 보태겠다고 약속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국가 외교 전략이나 또 국가의 문화 전략이나 여러 측면에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75회를 맞이한 재헌절 아침, 재헌절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이태규 의원. 우리 국회가 어떤 점을 배워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성찰해야 되는가 뭐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죠. 뜻깊은 재헌절 아침입니다. 1948년 10월 17일 그로부터 딱 75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태규 의원의 제안으로 당시 재헌국회는 어떤 나라를 꿈꿨고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도 있게 이 연구된 논문을 제가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국민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는가.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것이 이제 꿈이고 지금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건국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문법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다루셨던데 역시 그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그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지 얼마 되지 않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국민 주권의 근간인 법치와 통합을 이루어낸 시대 정신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우리 선배들 어디부터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러면 그 기반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절충점을 많이 찾아간다면 우리 관점은 다르더라도 이렇게 대립하지 않으면서 합의점들 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재헌절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이태규 의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 9월달 이제 목방 이 문안액이 끝나야 그래서 이게 대충 이제 11월달 수능이 이렇게 갔구나 이 부분이 지금 최고 관건이란 말이에요.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교육부의 현안 보고. 차이는 없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킬러 문항을 대체하면서 킬러처럼
어느 정도 상당히 초고난도 문항이지만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문항은 도대체 뭐니? 그 난이도에서 절대성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한 세대는 학업성 지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금방 다 푸는데 어떤 세대는 또 학업성 지도가 낮으면 그 전에 있던 애들은 잘 푸는데 요즘에도 또 못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그게 정답이십니다, 사실. 올해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최대 화두는 초고난이도 문항을 뜻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변별력을 잃지 않으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다. 아주 상급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출제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뭐 이제 학원이 만들어갖고 돌리는 이런 문제를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제 방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시험을 좀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원과 교육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건 수험생에 맞춰서 준비를 해달라 그런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한 국회의 하루가 시작됐다. 이날 이태규 의원실의 문을 두드린 이들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들. 선생님들 교권 침해받는 그 시간상으로는 다수 학생이 학습권도 같이 침해받는 거거든요. 좀 바로잡아야 될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들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방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이게 여야가 이제 합의가 돼야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좀 뜻을 더 모을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 현장 선생님들 힘내서 더 잘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이태규 의원이 교권보호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 하루빨리 교권보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 잘 안착이 되어야지 학생들, 생활 지도든 학생의 바른 성장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교육 현장을 누비며 교사와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살펴온 이태규 의원.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과 잘 협상해서 교권 보호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주는 그러한 이제 법안들을 야당과 좀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교육 현장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편에 서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이태규 의원. 그런 그에게 국민이 묻는다.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 교권 침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등등 교육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 학대죄를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사 보호 조항을 넣어서 무분별한 아동 학대 고소 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이 교원의 교권 보호를 통해서 또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가정폭력에 있어서의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강제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던 대부분들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발되고 더 심화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 시상식에 참석한 이태규 의원. 도전 페스티벌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전팔기 도전 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이들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전 한국인본부가 더 많이 격려하고 더 좋은 인재들을 찾아서 이렇게 시상을 해준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또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한편 앞서가는 1등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꼴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열심히 사는 분들 또 올바르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행사에선 시상자로 나섰지만 그의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치 철학은 국회 안팎에서 인정받아 20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비롯해 청년정책 우수 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의원 등 모범적인 의정 활동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이 다 이게 포함된 의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상을 받은 만큼의 그 상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질문하고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객관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좋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의원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운동. 국민의 일꾼으로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의무라 생각하는 그의 건강관리법을 브이로그 25시에서 공개한다. 운동을 하면 이 체력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도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여기 체력 단련장에 와서 제가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운동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죠. 좀 걷고 달리고 뭐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20분 이상 정도 하게 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러닝으로 몸을 예열하는 이태규 의원. 운동해서 이렇게 땀을 뽑아내는 거 이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아요. 땀 흘린 만큼 엉킨 생각들도 정리가 된다. 그 이제 모든 운동의 기본은 이제 하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체 그리고 특히 그 나이를 먹게 되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 허벅지살 빠지는 거하고 숙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벅지살을 튼튼하게 하는 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체가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상체, 하체, 복근 운동까지 성실하고 빈틈없는 의정 활동처럼 운동의 정석을 보여주는 이태규 의원. 능력은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무리한다. 회의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10시간 이상씩 계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회의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그 기본 체력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튼튼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또 병원에 안 가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 애국하는 길도 됩니다. 건강 확실하게 지키시고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하중동교육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고 거기서 이제 대체 토론을 한 후에 법안 심사 소위원을 넘겨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44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그중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 중 하나가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9,163건에 달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폭행당한 교사가 96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를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엄정한 어조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이태규 의원. 학교 현장이 처한 심각한 상황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심의 의결을 당부했다. 아이가 잘 크도록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페널티가 분명히 가고 여기서 명백하게 제지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태규 의원은 법안 상정 후 이어진 질의에서 지금이 교권 회복의 골든 타임임을 강조하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오후 네, 어서 오세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또 다른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위기에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댔다.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해서 저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신 그 결과 너무 지원 구간이 동일하면 차별화가 미흡하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사회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지역 대학 활성화는 이미 국가적 과제다. 글로컬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선정되는 대학에 대해서 한 5년간에 걸쳐서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글로컬 대학이란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지역 대학을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대학 살리기 정책 중 하나다. 교집합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정치 역할이라 말하는 이태규 의원. 지역 대학 살리기를 비롯해 산적한 우리 교육 현안을 야당과 함께 협치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합의된 교육개혁의 방향,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단순히 교육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국민 통합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진정한 노력형 국회의원. 소신과 원칙, 실력을 바탕으로 그가 펼쳐나갈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적어도 이태규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가진 합리주의자다, 언행이 일치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